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과의 정석 4강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일과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에너지 보존과 비보존 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존력과 비보존력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잘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이동시키는 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이동시킨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힘을 작용하여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물리량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힘을 작용하여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을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fs가 아니라 fs 코사인 세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로 줄이라고 간단히 다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f와 s의 벡터의 내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이 일의 양은 fs 그래프의 면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fs 그래프의 면적을 1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제 비교를 한 게 보자면 ft의 그래프는 아까 그전 3강에서 얘기했듯이 충격량이라고 설명드렸듯이 이제 x축이 이동 거리일 경우 면적은 1을 나타내고 시간일 경우는 충격량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실로 매달아서 30도 각도로 50N의 힘을 주어서 3m 이동시켰을 때 일의 양을 구해보자. 여기서 이제 단순히 공식을 이용하면은 50N 곱하기 3m 곱하기 코사인 30도 해서 75 루트 3줄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해석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50N이라는 이 힘이 30도 각도로 있으면은 좀 후인 6강에서 힘의 분해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 힘을 50N 코사인 30도 50N 사인 30도 이런 식으로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 거리 방향은 그 가로 방향 그러니까 X축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X축 방향으로만 있기 때문에 Y축 방향인 50N 곱하기 30도 이 값은 지워주고 50N 코사인 30도 이 값만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단순히 공식으로 코사인 30도, 코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분해했을 때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향하는 힘만 신경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의 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의 예에는 크게 중력이 한 일, 탄성력이 한 일, 장력이 한 일, 수직항력이 한 일, 이 외에도 그냥 힘이 주어졌을 때 이동을 하면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중력이 한 일은 만약에 어떤 물체가 h만큼 떨어졌을 때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더라도 h만큼 떨어졌으면 그 일의 양은 mgh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경로랑 이 경로를 두 개 비교해 볼 텐데 이 경로는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식은 mgh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 경로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를 s라고 두고 이 거리를 세타라고 두면은 w는 mgs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s고 세타니까 s 코사인 세타가 h랑 다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중력이 한 일의 양은 mgh로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물체는 항상 같은 일의 양을 한다. 중력은 같은 일의 양을 한다. 라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성력이 한 일의 양을 알아볼 텐데 탄성력이 한 일의 양은
2분의 1 kx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fs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탄성력 같은 경우에는 그 용수철을 잡아 당겼을 때 거리 x에 따라서 힘이 kx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이제 2강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의 그래프에 그려보면 1차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이랑 물리량 자체는 fs 그래프의 면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탄성력이 한 일의 양은 이 fs 그래프의 면적인 2분의 1 kx 제곱이 됨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장력의 한 일을 나타내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탄성력이나 중력 뭐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공식이 막 그렇게 특별히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fs 코사인 세타를 주로 이용해야 됩니다. 장력의 한 일을 이제 물어보는 대표적인 경우가 진자 운동의 경우입니다. 이 진자 운동의 경우에 장력의 한 일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나요? 뭐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일까?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50%, 100%, 뭐 25%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답은 0%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순간 모든 순간을 보더라도 장력은 이동 방향이 90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코세타가 90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양은 최종적으로 0이 됩니다. 그래서 진자 운동의 경우 장력의 한 일의 양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직 항력의 한 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장력의 한 일처럼 수직 항력의 한 일은 수직 항력 항상 이동하는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해가지고 상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0으로 보시면 이처럼 경로가 있고 경로를 따라서 물체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수직 항력이 항상 매 순간 90도이기 때문에 수직 항력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물체가 면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 방향과 수직 항력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1은 0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수직 항력이 한 1의 양은 0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예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성분에 있는 힘을 분석해서 이동하는 방향이랑 힘의 그 방향 성분이랑 곱을 계산해 주셔가지고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것을 이제 후에 배우게 될 텐데 이 일 에너지의 정리란 무엇이냐?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물체는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받으면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라는 것이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일이랑 에너지는 서로 상호 바뀔 수 있다. 뭐 이 내용은 중3 때 아마 배우셨을 거라 믿고 뭐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에는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뭐 핵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등등등 다양한 에너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 설명할 텐데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이 두 가지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뭐 주로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로 쓰거나 K 이 자체로 쓰고 포텐셜 에너지는 뭐 말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로 해가지고 EP로 쓰거나 P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이 EP와 EK의 합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EK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로 말했듯이 이 속력 V로 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가 다른 물체에 얼만큼 일을 해줄 수 있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kg짜리 물체가 3m/s를 이동하고 있으면은 이때 이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해서 9줄이 나오게 되겠죠. 아까 말을 안 드렸지만 이 에너지 자체도 단위는 줄로 씁니다. 일과 같이. 뭐 일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단위도 같겠죠.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보존력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존력이 한 일은 무엇이냐? 이제 굉장히 공식이 있어 보이게 적자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 식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뭐 이러한 다른 경로가 있다 칩시다. 이 다양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여도 제자리에 도착하게 되면은 같은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을 이제 보존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중력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내려갔다 올라와도 이 위치에 존재하게 되면은 똑같이 mg 값으로 mgh만큼 그, 그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겠죠. 그런 식으로 이 보존력의 한 일 같은 경우에는 경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같다. 이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이 보존력의 종류는 중력, 탄성력, 그리고 뭐 쿨롱 힘 등등등 이러한 다양한 힘이 있지만 물원 그리고 뭐 물투에서는 주로 중력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텐셜 에너지를 mgh랑 2분의 kx 제곱 이러한 두 공식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일의 예에 있는 중력과 탄성력에 있는 이 식각 똑같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말이죠. 이제 일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텐데 일 에너지 정리란 아까 말했듯이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이제 이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상황을 제가 가져왔는데 우선 어떠한 질량 M인 물체가 H만큼 높이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보존력만 작용하였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보존력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이 보존력이 아닌 힘들은 전부 비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장력, 수직 강력, 마찰력 이러한 힘들이 있겠죠. 이러한 힘들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항상 보존되게 됩니다. 그를 이용한 풀이가 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이 풀이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풀이는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는 이용하여 면적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 공식인데 일단 물체가 떨어짐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H가 점점 감소하게 되죠. 물체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 1차 함수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되니까 이 보존되는 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이 포텐셜 에너지만큼 뺀 값, 즉 이 넓이가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한 가지를 배워볼 수 있는데 제가 그 1강에서 말씀드렸던 가속도의 중요한 공식 중 한 가지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J 제곱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만약에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걸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자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증가하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은 뭐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또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공식을 통해서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해주고 m을 다 날려주게 되면은
V제곱 빼기 V0 제곱은 EHS라는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이 이제 용수철에 달아서 계속 단진동하는 그러한 상황을 쓰는 것인데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형점을 기준으로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계속해서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 경우 이 역학적 에너지가 맨 처음 어느 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수함수 꼴을 그려준 다음 평형점을 기준으로 2차 함수를 그어주게 되면은 이 나머지 윗부분이 운동에너지다 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이때 이 A는 진폭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용수철을 잡아당긴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비보존력이 한 1까지 추가해서 하게 될 텐데, 아까 제가 위에서 그린 모든 그림들은 역학적 에너지가 상수함수 꼴인 그런 그래프인데, 이 그림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상수함수 꼴이 아닌 이유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한 경우입니다. 마찰력이 작용한 경우에는 마찰력은 앞서 말했듯이 비보전력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마찰력이 한 1의 양은 Fs이고 여기서 이제 마찰력이 항상 X축 방향, 이동 방향도 X축 방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fx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는 날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0도 또는 180도일 거니까 항상 1로 작용하게 되니까. 근데 마찰력은 그때 2강에서 설명드렸다시피 μn으로 적을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찰력이 한 1의 양은 μns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차 함수 형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감소하는 이 1차 함수 형태 꼴로 주어지게 될 거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차 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형태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어떤 꼴을 가지게 되냐? 이 감소하는 삼각형 형태의 역학적 에너지 넓이에서 이 2차 함수의 넓이를 빼주게 되면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 여러분이 적분을 배우셨다면은 쉽게 얘를 그냥 함수 형태로 어떠한 mx 빼기 2분의 1 kx 제곱 x0부터 0까지 적분해서 이게 운동 에너지다 라고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적분할 수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은 더 쉽게 풀리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을 추구하고요, 저는.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 상황은 개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해석하는 그런 방식인데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개의 역학적 에너지, 이 전체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당연히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선생님, 개의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무조건 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까 선생님이 장력은 비보존력이라 했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력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부 힘이기 때문에 내부 힘 같은 경우에는 비보존력이든 보존력이든 무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력 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한 상태로 상황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2kg짜리인 A가 있고 3kg짜리 B가 이렇게 서로 묶여서 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B가 3m를 떨어졌을 때 이 운동을 해석해라. 아니면 또는 이 B에 3m만큼 떨어졌을 때 B와 A의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라고 질문이 주어졌을 경우 저는 if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우선 이처럼 A와 B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옆에 질량을 적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적어주는데 A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EK만, B는 EK랑 EP 둘 다 적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3m만큼 떨어졌으니까 E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소하게 될 거고, 이게 떨어지면서 힘을 받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속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해석을 못하게 되는데, 알 수 있는 것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2대 3이다. 그러니까 질량 비례에 따르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같은 경우에는 mg, mgh를 이용해서 90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90은 그 감소한 에너지량은 증가한 다른 에너지 양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증명해달라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굉장히 증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제가 증명을 못 해드리고, 진짜로 물리에 관심이 있어서 궁금하다 하시면 계약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증명을 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시면 계약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과의 정석 그 Q&A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증명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를 이어서 마저 풀자면은, 감소한 에너지는 B의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90으로 두고, 증가한 에너지는 5E0로 두면은 E0는 18줄이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36줄인데, 이게 결국 2분의 1 곱하기 m v0니까 v제곱이니까 v는 6m/s다 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에너지를 각각 적은 후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해석을 하고, 질량 비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 에너지량을 구하든지 증가 에너지를 구하든지, 감소한 에너지와 증가 에너지는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굉장히 개의 에너지 분석은 쉽게 풀릴 것입니다. 이 개의 에너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굉장히 킬러로 많이 나오는 문제고, 해서 어렵게 된다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게 꼬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결해 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예제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오늘의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보균력이 포함된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트 기출 문제입니다. 피트가 지금 사라지긴 했지만 피트 기출 문제에서 제가 따왔고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자,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랑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해석하는 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말했다시피 A, B 이런 식으로 적어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근데 M의 질량을 모르니까 라지 M으로 두고 B의 질량을 모르니까 스몰 m이라 고 두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수평면의 운동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변할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동을 하고 정지하였다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 3d가 되겠죠. 자, 다 풀었습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에너지 변화, 그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만인데 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결국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를 변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mg 곱하기 3d가 아까 마찰에 의한 에너지는 μn s라고 했죠. 여기서 이 뮤는 4분의 3으로 지워졌고 n 같은 경우에는 이 a에 의한 수직 항력이니까 그 아까 a의 질량을 라지 m으로 뒀으니까 라지 m g라고 둘 수 있겠죠.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마찰에 있는 면은 ED밖에 없기 때문에 ED라고 둡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두 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m은 EM이다 라는 사실을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냥 정답이 바로 m은 EM이라는 사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막 수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어려운 문제를 A와 B의 에너지 변화량을 각각 분석해서 해석을 해준다면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연습을 자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1과의 정석 4강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